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회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자유한국당의 김규환 의원님과 성일종 의원님이 사모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회에 처음 참석하신 성일종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성일종 의원입니다. 김규환 의원이 오늘 행사가 있어서 제가 임시로 사회부 모임을 했습니다. 임시인 아주 온 거요. 임시인 거요. 이제 아주 온 거요. 아주 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엔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과 SBS, OBS, 연합뉴스 TV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보다 적격한 자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벤처기업 등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부처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평가되기를 기대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청취한 다음 의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거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을 따라서 승진과 목표력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공직 후보자 선거. 잠깐만요.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에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일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시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서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만 달러를 넘어선 지 12년 만의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 문턱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소득이 많은 곳에만 부가 집중되는 양극화와 경제력 집중 현상은 여전합니다. 3만 달러의 선진국 문턱에서 4만 달러, 5만 달러의 단단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내야 합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포용 국가로 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 국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포용 국가의 중심에는 9988로 대변되는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의 99%, 근로자의 88%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는 9988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이요 주인공이라는 9988입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중심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전환시켜서 선진 경제로의 단단한 기틀을 마련함이 물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진정한 우리 경제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속에서 인연과 축적의 시간을 새삼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중심지인 구로공단을 방문하면서 중소기업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던 1980년대 경제부 기자 시절, 실리콘밸리의 성장과 변화를 취재하면서
혁신적 창업 벤처 생태계의 필요성을 느꼈던 1990년대의 미국 사원 시절,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시작한 의정생활 속에서 재벌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서 치열하게 토론했던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시절, 2004년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통과시킨 법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인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한 법률이었습니다. 올바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일명 금산법,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근로자의 일과 보육 양립을 위한 영유아 보육법 등 그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된 약 50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첫 여성 정책위 의장으로서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전통시장 활성화 등 10대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 지역구인 구로을은 서울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인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로 12,000개의 중소벤처기업과 15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분들과 꾸준히 만나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처한 고충을 들어왔으며 휴식과 육아 등 젊은 중소벤처인들이 토로하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인간과 로봇이 공존해야 하는 인공지능 시대 대비를 위해서 로봇 기본법을 발의하였고, 미래 에너지, 수소경제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서 39분의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수소경제 포럼을 운영해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생협력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첫걸음이며 재벌개혁도 결국 상생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탈취 문제는 공정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허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한 경제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적인 창업 벤처기업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경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준비된 젊은이와 30, 40대 경력자의 도전적인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프랑스의 스타시옹 F와 같은 개방적 혁신 거점을 국내외에 만들겠습니다.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 등과 연계해서 미국의 CES나 핀란드의 슬러시에 버금가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엑스포를 정착시켜서 스타트업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면 더욱 활력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시작하는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는 혁신적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4월에 시행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역의 혁신적인 창업 벤처기업이 규제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 한국 실현을 위한 스마트 공장 코리아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버금가는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왜 중소기업의 취업을 주저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답은 나도 버젓한 직장에 다닌다는 말을 듣고 싶다. 휴양시설 등 복지시설이 너무 취약하다라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체육, 휴양시설들이 포함된 중소기업 복지 힐링센터를 만들고 중소벤처기업인들의 주거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도 적극 추진해서 중소기업 근로자도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를 누릴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킨 것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당당한 경제 주체로서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올해 초 여야 5당 대표들께서 공감하신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적극 뒷받침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독자적인 정책 영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상생과 공존, 이 단어는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단단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본 철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여기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긴밀히 소통하고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야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상어 한 마리가 흩어져 있는 작은 물고기들을 쫓아가면 작은 물고기들이 도망가야 하지만 작은 물고기가 서로 합심해서 큰 물고기 모양의 무리를 만들면 도리어 상어가 도망가는 애니메이션 영화의 장면이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중소벤처기업들이 연결의 힘으로 뭉치면 그것이 대한민국 미래의 힘이 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들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종배 의원님, 의사 중에 말씀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본질에 앞서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요일 날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안 해서 성명서를 발표했고 바로 어저께 이 자료 없이 인사청문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그런 뜻에서 인사청문회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여당 측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진행은 되긴 합니다만 이제까지 청문회 중에서 전 이렇게 자료 없이 깜깜이 청문회하는 것은 없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의 자세 먼저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를 둘러싼 야당 당대표나 우리 청문위원들이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 지난 21일 김중현 중기부 대변인 직무대행은 허위사실이라면 사과하지 않으면 허위사실이라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는 유례없는 그런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사청문위원한테 겁박을 합니까? 청문위원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인사청문을 왜 하는 겁니까? 국민들을 대신해서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자질을 갖추고 능력을 갖췄는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췄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 청문위원들의 입을 막으려는 그런 자세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디서 이렇게 겁박을 합니까? 이렇게 후보자가 도합적인 자세를 보여도 되는 겁니까? 이런 자세로 장관이 된다면 안 하면 이는 될 게 아닙니까? 권력을 휘둘러댈 그런 장관이 될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계속 하려면 위원장께서 사과를 받아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자료 제출을 왜 이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이 101건을 요구를 했는데 33건이 미제출됐습니다. 그 내용도 별거 아닙니다. 적십자 앱이 나쁘네요. 이런 거 왜 안 냅니까? 외환거래 신고 내역
다 이유가 있어서 받는 거예요. 항공 탑승 내역, 생각연구소 연구 용역 수준이에요. 또 배우자가 30대 대기업가 배우자가 재직했던 회사가 30대 대기업가 거래하고 계약한 내역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인정보다 또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빠져나가. 자료를 안 내는 겁니다. 과거에 후보자가 어떻게 하셨어요? 인사청문회 40번 하셨다 그러던데 40번 하시면서 자료 없이 인사청문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후보자는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고 떳떳하게 자료를 제출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과거에 하루 푸닥거리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정통방이랍니까? 한번 저 동영상 잠깐 보시죠. 사용증만 있고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가 근무자의 정보 내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더 의혹을 풀고 있는데 국민이 부재 좀 어떻게 좀만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국정감사의 중요한 그 이사를 지휘에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연구하고 있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 잠깐만. 이 사진은 이거 왜 이거 이거 왜? 이 사진은 관한 예, 지금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제 무제한할 수는 없기 아니 때문에 이거 시간 많이 시간을 있는데 왜 1분만 더. 오늘 늘리셔요. 자 이렇게 후보자가 했던 걸 한번 되돌려서 반성을 하고 자료 제출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자료를 제출한 것도 이게 전부 다 동문서답이에요. 한번 보세요. 연희동 사시고 구루구에 사시는데 그럼 거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기료 또 가스료 이런 거 납부 사용 연항을 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 체납 사실이 없습니다. 누가 그거 내라 그랬어요? 체납 물어봤습니까? 제로페이 사용 현황 있느냐 그러니까 사용 현황을 내라 그러니까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동문서답입니까? 이게 청문위원을 무시하는 거지.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예? 이래가지고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할지 걱정입니다. 이게 뭐 하루 통과 의뢰입니까? 후닥거립니까? 예. 잠깐만요. 의원님들 그 이제 주질의에서 해야 될 내용들은 주질의 시간에 좀 해주시고 이선 자료 요구나 지금 뭐 이제 그 자료 제출과 관련된 후보자의 태도를 지적한 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가지만 이제 그 이상은 좀 잘 구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의원. 아니, 너무 쉽게 해줘요, 그렇게. 그래 알았습니다. 섞어서, 이제 섞어서.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은 말씀이 없으셔서 여기 그러니까 박맹우 의원 계속 의원님들 아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죠, 여야가. 알겠습니다. 이분 의원이 먼저 해야지. 아니 지금 먼저 하시니까 아니 그 다음에 하시면 돼요. 지금 뭐 시간 자 박맹우 의원님 먼저 예,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 요지를 보면은 우리 후보자는 우리나라 최상위 0.1%에 속할 정도로 부와 명예와 권위를 다 가지신 분인데 철저히 서민의 대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 그 실체를 파헤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이런 것을 외치면서 뭡니까, 지금? 남 발언하는 조용히 좀 하세요. 뒤에 뭐 퇴장시켜주세요. 어떻게 퇴장시켜주세요? 이게 지금 위원장님.
네, 다시 모자 감사합니다. 저기 뒤에 제가 요청이 있습니다. 아니 모자 감사합니다. 나서 시위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아니 뒤에 아니라 방문을 하시고 뒤에 저기 제가 제 발언을 하는데 좀 조용히 해주시면 뒤에 강대원이 누구세요? 뒤에 보세요. 저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야? 시위하는 사람이 누구야? 다시 시간 주세요. 네. 아 퇴장시키세요 위원장님. 회의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있어요. 아니 네, 저 발언하는데 이렇게 회의장이 와서 헌수밖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거 편하게 하시죠 의장님. 아니 잠깐만요. 그 이제 야당 의원님이 뜻에 따라서 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뜻이 아닌 경우는 그건 이제 있을 수 없지만 야당 의원님이 뜻에 의해서 하는 것까지야 막을 수 없으니까 그걸 분명히 하시고 보좌진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본인이 드는 건 모르겠어요. 여기 제가 이사 진행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 요지를 보면은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급식을 스스로 외치면서 정작 자기 아들은 호화 외국인 학교에 보내는 관련 의혹이라든지 또 아들에 대한 재산 정리 의혹 또 불법 주식 거래 의혹 다주택 소유하면서 투기 의혹 또 거기다가 딜을 통해서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아니 딜을 통해서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무슨 대해서 의사 진행만원도 아니고 사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보시고 말씀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계시니까 파헤쳐달라.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가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자료 제출이 뭡니까?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필요한 자료를 다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제출 의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 위원장실 의학에 대해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안 챙겨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청문회를 강행하시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청문회와 상관없이 장관으로 임명될 텐데 불리한 자료 내가면서 뭐 때문에 당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청문회를 우습게 하는 오만의 극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출될 때까지 정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훈 의원님. 예, 저는 일단 위원장님 저 앞에 그 영선 자료 줄 거고 국민 받는 거고 저 해주십시오. 인사청문회 시작도 안 했습니다.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하시고 받고 싶은 자료 제출 있으면 다시 요청하시고 예, 아니 정대 선생님 저걸 배우셔야죠. 죄송합니다. 떼주셔야 합니다. 떼어주셔야 됩니다. 인사청문회 시작도 안 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국민을 대표해서 중소기업을 살리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공직 후보자인지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이렇게 끌고 가시면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안 되는 거고 우리는 국민한테 또다시 사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존경하는 선배 동료님들께서 한번 사려 있게 생각하셔서 일단 떼주시기 바랍니다. 저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 제출 얘기했는데 물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미흡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요구하시고요. 요구하는 근거도 얘기하시고 다 좋습니다. 근데 후보자하고 우리 청문위원들하고 자료 제출 갖고 지금까지 싸우는 그 과정에서 아까 뭐 겁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불분명한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한 자료 제출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것이 사실이냐 보도되고 그걸로 의혹을 부풀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그것까지 감내하라는 것은 조금 무리이신 것 같아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제가 자료 제출 거부된 것들 몇 대 다 씁니다. 후보자로서 차마 인간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보셨습니까? 후보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1심 수술병원.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게 왜 궁금합니까? 설사 수술을 했든 안 했든 이런 자료 제출 요구하면서 이거 제출하지 않았다고
정회를 거부하고 청문을 거부합니까? 잠깐만, 저 발언하는 동안은 좀 경청을 해서 나중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말도 안 되는 야당 왜 그런 걸 하는 겁니까?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청문회를 안 하겠다고 정회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될 거예요. 맞아요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뭐 관련 출생 신고는 왜 궁금합니까? 이게 아니 무슨 그러면 일이냐고. 그거 나서는 가지고 저는 내면은 제대로 된 출생 신고가 왜 궁금해요? 검증 필요한 관련 자료 아닙니까? 저는 아세요. 위원장님이 인사만 하실 때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벤처기업을 살리고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지 정책 역량을 갖췄는지 이런 자리입니다. 후보자가 수술받은 게 궁금해요? 이게 뭐하는 일입니까? 이것 가지고 이런 자료 제출 안 했다고 청문회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끌고 가고 앞에 붙은 거는 또 뭡니까? 진행도 안 했는데 거부한다니 빨리 떼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 수정하기 전에 빨리 떼주세요. 제가 질의하기 어렵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뭐지? 자, 다음에는 유나노무예. 네, 자료 요구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선 장관 후보자께서 제가 최근 5년간 전통시장 사용이 82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했더니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셨습니다. 가짜 뉴스가. 근데 거기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 신용카드 결제 금액만 산출했다. 전통시장에서 누가 신용카드 쓰나 늘 오늘이 상품과 현금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 82만 원이라고 한 것은 우리 박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인사청문 자료에 전통시장 사용 금액란이 분리가 돼 있어요. 지금 해명하신 걸 보면 신용카드 결제 금액, 현금 사용 금액이 전부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아닌 곳에서 사용한 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를 모르고 말씀하신 것인지 또 알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말 자체도 지금 저는 가짜뉴스다. 왜? 국세청 현금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를 보세요. 그것도 안 보신 것 같아요. 신용카드 결제 금액만 집계했다? 가짜뉴스가? 이건 아닙니다. 그 자료를 다시 주세요. 왜냐하면 현금으로 썼다? 이거는 국세청 현금 영수증 처리 없이 현금으로 사용한다고 한 거는 우리 박 후보자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자료를 내질 않고 급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나중에 제가 본질에서 다시 따지겠지만은 저는 추가적인 가짜뉴스를 우리 박 후보자에서 만들어내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더 다시 한번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우리 배우자께서 그 오피스텔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도별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월세 수익이 얼마냐? 보증금 1,000만 원이면 월세 수익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과 세금 납부 내역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수임 건수하고 수임 가액도 제출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방금 전통시장 관련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우리 후보자의 학력에 대학 기록이 3학년 3년밖에 없습니다. 경희대 지리학과 3년 다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머지 1년은 자료가 뭐냐, 대학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입학 자료, 편입 자료. 그 다음에 후보자 자녀가 인터넷을 보면 뭐 3천만 원 이상짜리 학교를 다녔다 등록금이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비라든지 학비가 얼마냐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게 과도한 자료 요구입니까? 개인 신상에 관해서 자료를 줄 수 없는 자료입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자료를 주시고 나서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여기서 밝히시면 되는 거예요. 자료를 주지도 않고 여기서 가짜 뉴스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터넷에 나온 자료만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저는
제가 오늘 질의가 오후되어 있습니다. 오후 질의하기 전까지 이 자료를 주십시오. 이거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개인 사생활에서 줄 수 없는 자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요. 예, 예. 위원장님, 제가 지금 이만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될까요? 이거 좀 끝나고 내용 썼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중에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일아 의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철규, 이성훈, 이현주 의원님 그런데 하여간 순서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어도 있습니다. 이어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홍일아 의원님. 우리가 후보, 장관 후보를 청문을 하면 진행하게 보면 너무 처음부터 서로 간에 좀 감정이 개입돼 있고 이런 것 같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좀 자제하고 이제 본 청문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후보자도 미제출된 자료는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 개인적으로 내기 어려운 그런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자녀들에 대한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많으니까 그런 부분만 자제하고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자료를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후보자에 대한 질병 문제라든가 본 아들 기증 기록표라든가 본인 관계 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개인적인 것들에 대한 자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에 대한 것에 대한 입장을 좀 철회하셔 주시거나 하시면서 필요한 자료는 좀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면 여당에서도 그쪽에서 청문회가 무사히 잘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같이 노력해 본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철규 의원님. 우리 박영선 후보자 그동안 오랜 의정활동 기간 중 국민의 대표로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 고양이라든가 또는 법적, 도덕적 의무 기준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공헌을 해오셨습니다. 청문 대상자의 청문에 임하는 자세부터 공직 또는 사생활에서의 지켜야 할 기본적 기준도 돌파해 오셨고 그 기준에 따라서 많은 후보자들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후보자께서 평소 인사청문회에 대해 임하는 후보자들의 의무, 도리에 대해서 그토록 요구하셨던 내용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해가 되면 인사청문회는 결코 형해화되고 말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이 자료 제출을 방해까지 하셨습니다. 국세청에 적어도 거부할 수 없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특별히 이철규 의원실에 요구 자료는 제출하지 말아달라는 압력까지 행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마 지난번 모 방송사에서 배우자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일본 동경 소재 아파트와 관련된 자료 또 아마 세금 관련 부분 또 취득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사생활 영역이다 또는 개인 비밀이다 해서 제출되지 못한다면은 인사청문회는 할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평소 세금 탈루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질타를 해오셨습니다.
불과 30만 원 정도만 달려도 미국에서는 흠결이 있어서 장가에 뺄 수가 없고 낙마해야 된다고까지 하셨는데, 일본에 있는 동경에 있는 배우자의 아파트에 대한 이 세금 신고분, 또 그다음에 취득 과정에서 신고서의 내역이라든가 또는 송금 내역 등 이런 꼭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을 거부하고 계시는데,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만큼은 반드시 오전 시간 내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배우자가 그동안 본인이 공적으로 해외 출입국한 기록, 또 그 외에 또 사무실에서 지금 쓰고 있는 자동차의 사용 대금 지불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지출 항목을 보다 보니까 동시에 여러 대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진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왜 여러 대의 비용이 지출됐는가 확인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생활의 영역에 속해서 비밀이 지켜져 있다면은 자료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공직 후보자로서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검증받아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요구드리는 겁니다. 우리 여당 의원님께서 어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지 모르지만은 그 일부분 한두 가지 항목을 가지고 마치 국회의원들이 하는 무자비하게 사생활과 관련된 이런 망신주기 자료를 요구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신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의성권 의원님. 미성근 의원입니다. 우선 회의가 좀 위원들께서 회의하시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게 위원장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앞서 이제 보좌관이 피켓을 들거나 이것은 회의장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요. 앞서 야당 의원님들께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셨고, 많은 부분이 지금 피켓도 이렇게 걸어놓고 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실제로 발광편을 거부하겠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자유한국당에 미제출한 자료 목록을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실제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앞서 우리 이철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망신주기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후보자 자녀의 학비 및 교육비 지출이에요. 후보자 직계비속이 다니고 있는 대학의 등록금, 연간 학비, 기숙사비, 후보자가 소속된 서울클럽의 후보자 배우자가 소속된 서울클럽의 소속회원 명단, 활동 내용, 연관 회비, 후보자의 아들이 초중학교 시절에 다녔던 장학금 목록, 최근 10년간 후보자가 각종 행사, 축사 및 경례사 전문 일체, 최근 10년간 후보자 및 배우자가 아들에게 송금한 내역, 장관 후보자 본인의 사촌관계 인적사항,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장관 후보자 자녀 학적 변동 상황 및 초, 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4번, 성적증명서 4번 일부, 대학교, 대학원 합격부, 성적표 4번 일부, 후보자 혼인관계 증명서, 후보자의 실제 결혼 날짜 및 혼인신고 일자, 초혼 및 재혼 모두 포함. 마지막으로 이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후보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일시 및 수술 병원, 이게 인사청문을 하는데 무슨 필요가 한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 장관 후보자께서는 관련되어진 자료 목록을 전부 여기 계신 산자위원 전부에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여기 계신 언론인들께서 실제 이게
이게 정말 미리 출된 자료가 인사청문회에 정말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님. 예. 이현주 의원님. 네. 이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자료 제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저 같은 여성으로서 이 지금 이 제출 요구한 자료가 좀 사적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그냥 따로 말씀하시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료 내용을 다 말씀을 해버리시면 저는 그게 더 굉장히 불편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좀 그거는 좀 적절치 않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좀 따로 말씀하시지. 예, 그리고요. 이런 사료들 모든 기사들이 다 하는 공직 후보자로서 우리가 오늘 검증을 하는데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검증을 하는데 이 내로남불적 태도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직 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일관성 그리고 정직성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자료를 요청한 적 없습니다만 뭐 어떤 의원님들이 씀씀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싶다. 과거에 후보자께서도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그런 질의를 굉장히 훌륭하게 또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어떻든 간에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책 자료, 저는 주로 정책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정책 자료에 대한 자료 협조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명도 냈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이렇게 자료 제출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되면 청문회를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뭘 보고 검증을 하는 거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이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예컨대 말입니다. 제로페이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제로페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사용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사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사용 내역입니까? 그리고 이 지금 그 외에도요. 3월 16일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책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예전부터 중소기업 관련법 총 49건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그게 뭐냐 전문성이 있는지 검증을 해야 되니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어제까지도 안 왔어요. 어제까지도 하도 답답해서 우리 방의 의원실 보좌진들이 의원실 박영선 의원실까지 찾아가서 얘기했는데도 안 왔어요. 이게 도대체 자기가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료 굳이 찾지 않아도 그냥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대표 발의했으면. 그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 받았어요. 방금 전에. 이 열흘이 지나서 제출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자기가 대표 발의했다고 그러면서 그것도 중소기업 관련법입니다. 저는 이거 정말 이거는 그야말로요 무시하는 거든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거든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해놓고도 자료 제출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외에도 요청한 것들 중에서 정말 부실한 답변들이 있는데 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에 점심 시간까지 다 제출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박대원 의원님 본의원 강현수 후보에 대한 청문을 준비하는 사과에 이렇게 깜깜이 청문회할 필요가 있는 많은 회의를 듣고 있습니다. 공직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께서 원내대표 취재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문회는 국민에 대한 권리이자 공직 공직자로서 임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는 자질이나 도덕성, 직무 수행 능력을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박영선 후보자에게 그 정계세 탈루 의혹에 관해서 공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 본 청문위의 계산도 잘 못하는, 사무수도 못하는 그런 이제 이유로 치부되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지금 이제 해명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후보자, 배우자, 아들이 통장 입출금 내역을 주십사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시켜서 정예서 탈루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아들이나 배우자 또 후보자의 입출금 내역을 자료 출산 그것도 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보정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후보자께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이래 하는 것은 저는 청와대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는 인사청문회 참고사항이라고 그러고, 최근에 7개 그 부처에 관해서 후보자에 관해서 여러 가지 흠결이 발견돼, 언론에 흠결이 발견됐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전에 다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청와대의 발언을 보면 청문회는 하나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좀 오만하고 이럴 데 없다, 오만하게 이럴 데 없다, 불통의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후보자께서 청문인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가 정말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 또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정책 수행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박범계. 네, 박범계입니다. 참으로 격세지감도 느끼고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뭐 구체적으로 다 이루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를 우리 이 야당 의원님들이 개인 컴퓨터 앞에 이렇게 붙여놓으셨고, 또 보좌진을 세워놓고 같은 취지의 그런 캠페인도 지금 하셨는데, 국회법 어디에도 보좌진은 말 그대로 보좌를 받도록 되어 있지, 의원 개인이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처음부터 인사청문할 의사가 없다, 야당 의원님들은 없다라는 생각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박영선 후보자를 겨냥한 총체적인 망신주기 공세가 예고가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우리 당 의원님들 몇 분이 지적한 것처럼 개인의 신상, 특히 여성 후보자로서 정말로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렸습니다. 알았던 그 병이 진실인지 여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많은 여성들이 여성과 관련된 질병을 앓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우리 의원이 변호사를 할 당시 엄청난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피의자가, 그 여성 피의자가 앓고 있는 병과 관련된, 오늘 우리 당 의원에 의해서 지적된 그 병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한 치욕적이고 끔찍한 그러한 프라이버시에 관한 일. 도대체 자질과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이 땅의 여성들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아파하는 그 부분까지 건드린 이유가 뭡니까? 후보자의 결혼증명서를 내라 하면 어떤 상상을 하길래, 어떤 불순한 상상을 하길래 그것마저 내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박영선 후보자를 검증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청문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박영선 후보자는 저희 민주당의 말 그대로 지난 4선 동안 개혁의 상징이었고, 검찰개혁 그리고 재벌개혁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저는 못마땅히 하는 정치적 망신주기에 다를 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인사청문회에 들어오기 전에 찌라시처럼 돌아다니는
자료 제출 요구를 공세적으로 집단적으로 한 뒤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퇴장한다. 뭐 이런 비슷한 내용들도 돌아다녔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청문회는 청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후보자를 앞에 두고서 하는 거짓 선동이요. 저는 가짜뉴스의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곤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비교적 귀담아 드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이 점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서 전통시장에 관한 자료를 달라는 요구, 또 씀씀이에 관한 자료를 달라는 요구, 또 일본 집에 관한 자료를 달라는 요구,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제로페이에 관한 자료를 달라는 요구, 이러한 요구들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상을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그러한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과연 적절히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 관련된 이러한 자료들은 적절한 시간 내에 오늘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오후라도 저는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우려가 처음부터 이 청문회를 파행을 목적으로 들어보신 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엔 이용주 의원님. 예, 인사청문회 시작하기도 전부터 자료 제출 여부나 지금까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문제를 두고 인사청문회 정행 고의부터까지 연구를 주는 이 상황이 굉장히 아쉽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후보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자료, 주식 거래 내역 제대로 제출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렇게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금융자료 중에서 자녀들 관련한 금융자료에 내라는 취지는 증여세 부분들이 제대로 냈는지 검증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수령,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취임 내용 역시 단순한 취임 내역이 아니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장관을 재임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월세 수입이라든지 씀씀이 임대료 이런 부분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공직자들이 제대로 된 수입을 갖고 있었는지 탈세는 없었는지 이런 걸 보고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사생활에 대한 내역이 포함되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어 주셨으면 합니다. 한편 일부 의원님께서 후보자가 여러가지 자료를 제출을 안 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정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내역들이 대개 이런 겁니다. 후보자의 병원의 진료 내역, 특정 부분에 대한 수술 내역, 그게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궁금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자녀들의 초, 중, 고등학교 성적 자료 필요합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필요한지 들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혼인 관계 자료, 실제 결혼 날짜, 이거 저는 사실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서 왜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청문회가 깜깜이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망신주의 청문회가 안 됩니다. 그리고 관흑중 청문회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개인들의 욕망들을 충족시키는 관흑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후보자의 개인적인 사생활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국회라고 하더라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도 공직 후보자로서 필요한 자료들, 금융자료, 주식거래 내역 이런 거 적극적으로 내주세요. 내주시고 위원장님께서 다른 몇몇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 미제출 이유란 정의 여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 뭐 계속 너무 오래돼서 이제 이
이렇게 하시죠. 저기 일단 지금 저 장석천 의원님 아까 이제 하셨고 지금 조배수 의원님 두 분 말씀 들어보고 그래서 후보자 입장을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의사진행을 또 할지 안 할지 일단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천 의원님. 예, 앞에 여러분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현님 지적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망신주들에서는 사실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후보자가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주문위원으로서 입장에서 어려움을 제가 한번 같이 해봤는데 수많은 어려움을 남겼어요. 그런 것 때문에는 더더욱 후보자는 이 자료에 대해서 열과 생을 다해서 제출하는 게 기본 논리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안 내니까 뭐 경기는 게 있는지 그린 게 있는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서로 이런 부분에서 여야 간에 질의도 못 들어가고 지금 의사진행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도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어떤 부분인가는 생각연구소에 있어요. 자, 후보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연구소에 저거를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로구 경영 자이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본인하고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관하지 않다는 게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 배우자의 소유한 아파트에 임대차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본인 장남이 지금 미국 보스턴 대학에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대마가 합법화된 지역입니다. 대마가요. 지금 얼마 전에 또 버닝썬하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조카가 이제 그런 건으로 해가지고 언론에 오르내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정 부분 보스턴의 한일일보 보스턴 코리아 보면 기사를 보면은 우리 유학생들이 거기에 상당히 유혹에 일정 부분 빠져있다는 거는 그런 식으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합법화된 부분이지만은 우리 후보자 자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도덕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최근 3년간 해외 계좌의 계좌 및 카드가 언제 어디에서 사용했는 내용을 좀 저희들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발치해서 말씀드리는 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청문회가 후보자의 어떤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료를 저는 초선이지만 여러분의 후보자를 검증할 때 이렇게 자료를 안 내는 후보자는 저 처음 봤습니다. 더더욱 박영선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 되면 자료를 더 많이 참석해내주고 그렇게 해줘야만이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기로 버텨나가고 하는지 몰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금방 두 건에 대해서요. 장수천님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것입니까? 예. 제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조배수 의원님. 네. 역대 청문회 중에서 의사진행 발언이 이렇게 장시간 있었던 건 최근에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좀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보자께서 과거에 청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연독할 청문이다. 그래서 낙마한 후보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작 후보자가 되셨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니까 저는 잘 준비해 주시고 잘 제출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기대에 못 미쳤다는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그러나 이제 이 야당 의원들께서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 그래서 이제
정회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저렇게 또 컴퓨터 그 위원에다가 뭐또 종이도 부어도 붙이셨는데 아마 과거에 우리 후보자께서 그런 아주 혁혁한 청문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야당 의원님께서도 같이 그런 뜻을 했다가 못 미치니까 그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보자께서 이 부분을 잘 제출을 해주셔야만이 그때 청문위원 활동할 때 그렇게 했던 것에 진정성이 입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면은 그때 그 하셨던 것이 과연 진정한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중에는 또 과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특히 그 여성 질병과 관련된 부분은 그 개인 그 엄정하게 저는 그 건강에 관한 것이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극히 사생활에 관련된 것 그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께서 속히 제출에 임해 주셔서 또 원활한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들 여러 지적들을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지금 뭐 다 메모까지 하시면서 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 미제출된 자료가 이제 여전히 있거나 너무 늦게 제출하거나 이렇게 해서 청문 준비하는데 이제 하기가 어려웠다는 그런 점들, 또 그동안 자료와 관련된 이제 후보 측의 코멘트가 대단히 이제 모욕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입장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제가 다 메모를 해서 한 분 한 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사실은 또 본질에서 또 아니요, 나올 수 있거든요.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요약해서 하고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네. 이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네. 이 제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제출을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그 의원님들께서 모두 2252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자료 제출을 안 한 것이 145건입니다. 그 가운데 이용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가 그 정책 자료 왜 자료 제출 안 했냐, 지금 상황을 알아보니까 인사청문팀에서 이현주 의원님께 보내는 이메일에 그 이메일 주소에 오타가 있어서 그 주소로 3번을 보냈는데 계속해서 안 받으셨다고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 이메일 주소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내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타가 입력된 것도 인사청문회 윤리팀에서 오타를 잘못한 거니까요. 오늘 아침에 왔고 우리 의원실에서 그 다음에 그걸 못 드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현주 의원님께서 그 조윤선 장관의 씀씀이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고요. 당시에 조윤선 장관의 그 인사청문회에서는 조윤선 장관이 스스로 1년에 5억 또는 7억 5천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라고 밝혔는데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 당시에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이 있는 김앤장의 비자금이 월급에 얹혀 있는 것이다. 그 의혹을 깨기 위해서 이 씀씀이의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썼냐 이거하고는 좀 비교 대상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다 하면 그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주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어떠한 자료를 앞으로 제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요 말씀까지만 드리고요. 자료 제출 여부에 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님과 윤한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윤한홍 의원님이 그 전통시장 부분에 관해서 이것이 가짜뉴스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황교안 대표님께서 그 집 몇 채를 갖고 있다라고 발언한 그 내용은 전셋집이나 월세집에 사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님은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집의 소유와 관련된 법적인 부분은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이에요. 대한민국의 전셋집이나 월세집에 사는 분들도 모두 한 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서 이것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자, 이제 윤한홍 간사님 여기까지만 모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한홍 간사님이 제가 82만 원밖에 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이제 자료를 내셨는데 그 자료를 보면 저희 부부의 재산을 합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산을 해서 그 합산된 가격 중에 82만 원밖에 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윤한홍 간사님은 시장을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을 시장을 가서 여기 남편의 크레딧카드 내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800만 원. 그러면 이거와 이거 뭐예요? 내야 되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하세요. 잘못된 서류이다, 자료이다. 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청문회 당하는 분위기가 지금 후보자한테서 지금 여러 자료들을 더 내달라고 요구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결론을 말씀하세요. 상당수 그동안에 이제 예를 들면 그 145건의 미제출 서류 가운데는요, 시간이 너무 경과해서 없는 자료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예를 들면 개인적인 그 신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 가운데 제가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은 오늘 다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원하시는 자료를 연락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깐만요. 자, 성일종 의원. 예, 성일종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야당 얘기한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협조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앞에 붙여있는 이 부분도 여러 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야당 하실 때를 좀 되돌아보시고 이런 거 좀 넉넉하게 받으십사 하는 말씀 제가 드리고, 또 우리 후보자님께서 아마 억울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들이 여러 각도에서 궁금해하니까 그걸 이렇게 하셔야지 공세적으로 그것을 나오시는 거는 국민이 묻는 거거든요.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저도 그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병원 기록 같은 거 요청을 했었을 때에 그 의원이 알아서 판단할 일일 겁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도 한상대 검찰총장한테 병원 기록을 요청하셨어요. 이거 왜 그러냐? 병원에 가서 어떤 갑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궁금사항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 의원 양심에 맡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설명을 필요하면 하시는 게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개인 기록 하시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김태우 후보자 같은 경우 검증하실 때 배우자의 부인의 김태우 후보자 부인 형제 자매 이름 생년월일 직업까지도 다 요구를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또 후보자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대학 초중고 대학 입학일자에서도 졸업일자 학교 이게 학교명 어학 연수 국가 모든 것을 출입국까지도 다 요청을 하셨어요. 아마 그때 검증위원으로서 보고 싶은 게 있으셨기 때문에 요청하셨지 않겠나 하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그 후보자 배우자가 사진 속에 나왔던 루이비통이 나오니까 아마 네티즌들이 후보자한테 요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야 저걸 좀 한번 밝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도 요청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지사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의원들 개개인에 대해서 성실하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후보자께서 의원 생활하시면서 검증위원으로서 상당히 능력을 발휘하셨고 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묻고 싶어하는 야당 의원들의 이 요구 또한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김사만의 이종배.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자료 제출을 제가 요청했던 것 중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 중에 대부분 이건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제출을 안 한 게 있는데요. 그럼 개인정보라고 하기는 힘들고 아까 오래되었거나 개인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서 최근 5년간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 통장에서 자녀 명의 계좌로 통보한 내역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요구를 했던 것은 자녀가 미국에 유학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자녀가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주식계좌인데 한국에 살지 않는데 주식계좌를 갖고 있는 것도 좀 납득이 안 됐고 그런 배우자나 혹시 후보자가 운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상식적으로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국 계좌면 한국에 계좌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개설을 해서 운용할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개인정보라고 주지를 않아서 제출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자녀의 미국 현지의 은행별 어카운트를 구분을 해서 잔고증명을 제출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역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열람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열람이 아니라 제출을 의원님들한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에도 나왔는데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16건에 대해서 감면을 받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감면받은 곳이 다 구로구입니다. 그래서 구로구청에 감면받기 위해서는 의견 진술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 동의가 없어서 제출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좀 본인 동의를 하셔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정도. 우리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후보가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제출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과정에서 뭐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라든지 또는 뭐 열람을 시켜드리겠다든지 오래돼서 없는 자료라든지 이 자료를 지금 이상 더 이상 제출할 의사가 별로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가 만들어서 이런 배부한 자료가 자유한국당 미제출 공통자료 목록 이렇게 가지고 했던 걸 여당 의원님들이 이건 지나친 자료 요구다 이러시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병원에서 수술받은 일시 및 수술병원 이렇게 된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께서도 이런 병원 진료 기록을 다른 후보들을 청문하는 후보들한테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 이것도 필요해서 그런 건데 요구하는 의원님한테 제가 알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의 특실 갑질했다 하는 제보가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한 거라는 거거든요. 이 미제출 자료 목록 28건을 대표적으로 뽑으셨는데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왜 이걸 요구했는지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해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자료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적십자 협의 납부했느냐? 그럼 적십자의 사이에서 본인에게 이걸 자료를 줘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본인이 주지 마라. 이건 개인정보다. 이래서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갖다 열람해 주실 거예요? 이런 건 왜 동의를 안 해주시는 겁니까? 이런 건 당연히 동의를 해주셔야지 기초 자료잖아요. 지금까지 쭉 전부 다 적십자 예민하고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받아가지고 질의하셨잖아요. 여당 의원님도 다 그렇게 하셨던 거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자료를 안 주신다. 이런 자료 가지고는 참 청문회에 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후보께서 이런 자세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이런 자료 가지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청문하겠느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자료를 성실껏 조정기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예, 그 후보자님 지금 이제 세세한 내용들은 다 메모하셨겠고, 대체로 이제 물론 그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생활 관련된 것이어서 과연 적절하냐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은 또 그 요구한 의원의 이제 그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후보자께서 자료 제출을 다 못하겠다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네. 최대한 성실하게 하실 예정이죠? 다 드릴 수 다 있고, 네, 있습니다. 다 드릴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네. 사생활 관련이라 하더라도 그 의원님과 이제 어떤 취지인지 들어보고 또 네. 후보자 입장을 얘기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조율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예.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지금 언급된 여러 자료들을 의원실에 제공하도록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런 입장을 이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본질의를 통해서 그동안 하실 말씀들을 더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좋지 않겠나 짧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 같은 거 이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5사람의 그 인사청문준비위원들이 자료를 끌어다녔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미처 못 네. 들어가고 지금 어려우니까. 네. 여기 오후 어제 중으로는 어렵고 오후 시간 전까지 제출을 네,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오후 2시 정도까지는 해주세요.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제 건강 들어갑시다. 관련 자료는요. 아니, 그래서 그 얘기 이제 여기서 이들이 하지 마세요. 네. 그럼 이제 개별 의원님, 제가 요구하신 의원님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자, 위성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선제니까 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 제주 서귀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선동 의원입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보좌로担任 계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중소기업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한 중소기업, 강한 중소기업을 만드는 것이 사활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벤처기업이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15년간 국회의원으로